하필이면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 저도 오늘 여기 와보니까 작년 요맘때까지 저도 답사 다녔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런 날씨에 다니는 게 또 기억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오늘 뭐 다들 두툼하게 입고 오셔서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주로 건물 외관을 볼 겁니다. 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내부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 관심사는 건물이 길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는 데는 성요셉 아파트라는 데는 가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굉장히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아파트 덕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써놓은 블로그나 그런 데서 이걸 보게 돼서 왔는데, 이 길이가 뭐 지금 100 몇십 미터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상당히 긴 아파트인데, 어뜻 보면은 곡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직선 3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 아파트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경사지를 그냥 따라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이 지금 다 시장이에요, 보시면. 그 옛날 사진 보면 이 시장이 굉장히 성업했던 시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시장인데, 시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막을 겸. 근데 보통 우리는 요즘 집을 질 때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자꾸 평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뭐 산도 다 깎아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경사지를 잘 이용해서 짓는 그런 방식이 우리한테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한데, 이 성요셉 아파트가 그냥 그야말로 지형의 순응을 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뭐만 눈여겨보시면 좋으냐면은, 이 복도 오른쪽에 보면 창이 있는데 그 창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높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현성당 쪽을 좀 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계자의 혹은 이 발주자인 약현성당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북향 아파트일 겁니다. 왜냐, 이게 남향을 하면 성당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익사업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서서문 순교성지가 요 브라운스톤 왼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워낙 건물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이 성요셉 아파트를 71년도에 세웠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다 약현성당 진 건데, 그 뷰를 좀 막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명동성당을 설계하신 분은 이 소위 건축가가 아니고 건축의 소양이 굉장히 많았던 코스트라는 신부예요. 프랑스 신부인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명동성당 짓기 전에 이걸 먼저 했어요. 근데 지금 비교적 깨끗하게 잘 남아있지만, 물론 여러 번 파괴됐고 화재도 있었고 한 거를 잘 손을 봐서 지금 온 거고, 제가 이걸 보면 약간 좀 가슴이 아픈 게, 약현성당 훨씬 오래됐거든요. 47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3년생입니다. 저보다 이거 어린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이 건물이 굉장히 빨리 낡아서 이거 보러 다니면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잘 보존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서서문 아파트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게, 서서문 아파트나 우리 방금 보고 온 성요셉 아파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비슷해요. 길이도 비슷합니다. 둘 다 선형 아파트고요. 길 따라 지어진. 또 다른 공통점은 이것도 곡선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2번 꺾은 거예요, 그냥. 아마 현명하게 그런 처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서서문 아파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파트 덕후들이 거의 빠짐없이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서서문 아파트에서, 저도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토요일에서 많이 닫았긴 했지만 아래층에 쭉 상가가 있는데, 요 코너를 보세요.
코너 상가의 옆이 열려 있죠. 그래서 저쪽 기찻길 따라서 이따 우리가 일로 갈 거거든요. 충정 아파트로 가는 길이 이거니까. 근데 여기 계속 또 상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서서문 아파트가 이쪽 벽을 막았다. 그래서 상가의 흐름이 한번 여기서 끊어졌다라고 하면 이 가로의 연속성이 잘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따 저쪽 가로변에 가서도 그걸 한번 다시 볼 텐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옆에를 틔웠다는 얘기는 그쪽에 벽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진 얘기 많이 하는데 아래층에 벽을 안 두는 거는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위해서 아마 뭐 나름대로 그 시대에 적절한 구조적인 보강을 하긴 했을 테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뭐가 우선했냐고 보면 도시 가로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파트는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지만 복도형이 아니고 계단실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서문 아파트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이 밑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초천이라고 그 무학재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이화여고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저 브라운스톤 따라가지고 쭉 해서 용산 그 삼각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원효대교 밑으로 해서 흘러나가는 굉장히 유명한 하천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복개가 됐고 아직 이거를 열지 않았는데 청계천 열었잖아요. 중랑천은 뭐 복개된 적이 없고 삼각지 일부 구간만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굳이 하천 위에까지 집을 지었냐? 그러니까 그때 서울이 한 해에 인구가 30만씩 늘었답니다. 근데 그때 대전 인구가 30만이어서 대전 했대요. 그보다 몇 해 전에 지었던 낙원상가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다 지었는데 너무 인구가 빨리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날카로운 예각을 보세요. 이게 뭐 직각이 아니죠. 그 평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예각 구성을 하면서 이 통일로하고 이렇게 방향을 딱 맞춰준 거죠. 이 앞에 이 충정로 이 길은 일제강점기에는 다케조에라는 일본 공사인데, 이 사람이 민비 시해 사건 당시에 일본 공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반가울 사람이 아니지만 다케조에 초역이 있었어요. 죽첨령역, 전차역이. 그래서 그 전차가 마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차 출발점은 어디냐? 한정거장만 더 가면 서대문역인데, 그 서대문역이 일종의 그 당시에는 허브예요. 그러니까 서대문역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사대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대문 바뀌지만 전차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당시에 신흥주택 지역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산이 보이죠? 저 산이 금화산인데, 이 금화산 일대 지금은 완전히 건물로 다 뒤덮였지만 일제강점기에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문화주택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상상력과 또 현대 생활의 편리함 같은 걸 동시에 느끼게 해줬던 지역에 한국 최초의 아파트인 충정 아파트가 1930년에 이게 세워졌던 것이고요. 자, 이제 충정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 면이 자세히 보면은 그 뒤에 타일 같은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녹색으로 칠해진 건 한참 나중에 칠을 한 것 같습니다. 요 면은 오리지널 면이에요. 요 앞에 면은 지금 이제 가서 보시면 툭 잘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길이 1980 몇 년인가 이 길이 넓어져요. 그래서 건물 앞부분이 잘려가지고 지금 충정 아파트는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우리가 이번에 돌아다니는 건물 중에 가장 민감한 건물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자세한 건 아마 책에 제가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전쟁 당시에 이 일대가 격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 보면은 인민군 하나를 공격하는 사진도 거기 실려 있고, 근데 한국전쟁 에서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그 트레모 호텔이라는 유행군 시설로 썼는데 그 당시에 이걸 배경으로 한 귀로라는 소설의 일부분을 제가 거기서 인용했고, 그리고 미군의 정보기관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 상당히 치열한 정보전이 진행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꼭대기층은 뭐냐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겨가저 사기꾼이었는데 김병종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 때 뭐 아들들 다 잃었다 하면서 국가에서 이 건물을 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 뭐 불법 증축하고 그래서 저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건축물 알지는 떼 보니까 그냥 양성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보시다시피 건물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게 정말 이것도 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귀추가 주목되고, 저것은 손질을 좀 많이 하고 투자를 해서라도 한국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파트 공화국인데 최초의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건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 미동 아파트는 보시면 제 책에 있는 사진은 그 겨자색 노란색이거든요. 동구권 색깔인데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색깔을 다시 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누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충정 아파트 쪽으로 톤을 이동한 것 같은데 색깔을. 이게 인면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다 돌출창들이 있잖아요. 저게 나중에 갖다 붙인 건지 원래부터 저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런 아까 우리 걸어가면서 보면 뒷면은 또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이 건물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가 중복도로 가운데 들어가 있기에는 굉장히 넓은 폭의 건물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복도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외기에 면하지 않은 세대들이 있는데 저 창고 용도로도 좀 쓴다고 그러고, 하여간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도 요 근처에 주상복합 건물들이 꽤 많은 걸 보면 이 충정로 일대는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살아있는 현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마침 요 위치가 그냥 마지막으로 오늘 그 답사를 정리하기가 좋은 위치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물론 제 글을 통해서 많은 거를 전달 드리려고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욕심은 그게 계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직접 이렇게 답사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데들도 지도랑 같이 다니시면 재밌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